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서울에서 인기 있는 지역들의 청약 가점, 이 청약 가점이 왜 높아졌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고요. 앞으로의 청약 시장, 이 가점으로 될 것인가? 커트라인이 높아질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또 상기 신도시 비롯해서 수도권까지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청약 가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있는데 먼저 그걸 간단하게 이해를 먼저 돕고 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이 청약 가점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청약 통장 안 만드시는 분들 아직도 계십니까? 제가 청약에 대해서만 엄청난 많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돈이 없어서 청약을 못한다? 저축을 못한다? 제가 그 방법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청약 통장에서 95%까지 대출되는 점, 또 청년 우대형 청약 저축, 이건 금리가 더 높게, 예금 금리가 더 높다는 거. 자, 그래서 우리 장대장TV의 이 관련 영상을 계속해서 보시고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가지를 보는데요. 총 84점인데 무주택 기간의 만점이 32점입니다. 30세 미만의 미혼 무주택자는 이제 점수가 없죠. 자,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15년 이상이 되면은 32점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5년 정도 됐다 그러면은 12점, 11년 됐다 그러면 24점. 그래서 총 무주택 기간이 32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45살, 일반적으로 볼 때 45살 정도가 돼야 무주택 기간은 거의 만점이 된다. 물론 그 사이에 주택을 소유했다 팔면 다시 이제 카운트를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20대, 30대가 가점이 낮은 이유가 벌써 여기서부터가 나오는 거죠. 자, 두 번째로는 부양가족수죠. 만점이 35점입니다. 35점. 부양가족수가 없어요. 그럼 5점. 한 명 있다. 10점. 와이프랑 이제 뭐 둘이 있다. 그럼 10점 되겠죠? 얘를 한 명 낳아요. 15점. 얘를 두 명 낳아서 그럼 20점. 얘를 3명을 낳나요? 25점. 6명 이상일 때, 부양가족 수가 6명 이상일 때, 뭐 부모님이 됐던, 와이프가 됐던, 아니면 뭐 남편이 됐던, 세대주로 기준으로 아들, 딸이 됐던, 총 6명 이상일 때는 35점으로 만점이 됩니다. 최근에 그래서 뭐 쌍둥이를 낳겠다. 물론 이제 우리 보면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자녀가 3명일 때가 가장 점수가 이제 높죠. 뭐 이런 부분 특별공급도 그렇고 우리가 특별공급이 있는데 특별공급에 대한 내용도 제가 장대장TV에 보면은 많은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어떤 식으로 점수가 매겨지고 또 어떤 식으로 공급을 하는지 거기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자, 청약 통장 가입 기간이 17점인데 만점이 자 이렇게 됩니다. 이제 1년 이상에서 2년 미만일 때는 3점. 그래서 총 15년 이상일 때, 청약통장 가입기간 15년 이상일 때가 17점입니다. 자, 그러면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만점이고 15년 이상 됐고 무주택 기간이 32점, 몇 점 만점이? 자, 45세인 가장이 30세부터 청약통장 가입하고 무주택이었다 가정해보면 자, 17점이면 얼마죠? 49점. 여기에 49점이죠. 여기에 자, 부양가족이 2명, 와이프랑 얘 1명 있다고 그러면 15점입니다. 그러면 64점이에요. 이것도 상당하죠? 결혼을 해서 자녀가 1명 있고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이 대략 5세에 40대 중반의 가장이 이번에 탈락한 경우가 생겼죠. 바로 그 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DMC 센트럴 자이 증산 2구역, 수색 6구역, 7구역, 13구역 해서 4개 지역이 거의 동시에 청약이 나왔죠. 그리고 이 13구역만 발표일이 하루 늦고 3개 구역은 갔기 때문에 이 3개 구역은 중복해서 넣을 수가 없었죠. 그때 가점에 대해서 이 가점으로 되겠습니까? 상담이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수색 4구역하고 그 SK뷰의 청약 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영상을 보셨던 분들 한번 참고해서 어느 정도 근접했는지 한번 보시면 더욱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DMC 센트럴 자이 경쟁률이 뭐 어마어마했습니다. 뭐 높은 게 308대
1위였습니다. 이게 이제 전용 거의 뭐 60제곱미터인데 24평형, 24호평형이 308대 1까지 갔고, 뭐 84 전용 84제곱미터도 뭐 180대 1, 125대 1 어마어마했습니다. 최저점이요. 최저점이 84도 69점이고 전용 55제곱미터가 69점. 커트라인이 69점이었어요. 그 저한테 아마 상담 오셨던 분이 60 몇 점이다 그랬나? 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전략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여기 DMC 센트럴 자이가 증산 2구역이 초역세권에 그 롯데몰 개발하는데 가장 가깝기 때문에 여기는 가장 셀 것이다. 그래서 점수가 안 된다 그러면 수색 13구역은 다른 날이니까 같이 넣으면서 6구역이나 7구역 쪽 그쪽을 같이 공략을 해라. 뭐 이런 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간에 65점 이런 분도 다 여기 공략했다고 그러면 떨어졌습니다. 차순위로 갔었어야 됐죠. 최고점은 80점까지 나왔습니다. 60점부터 24평형의 최고점은 80점까지 나와서 평균이 70점대가 넘어갑니다. 평균이 어마어마한 경쟁률이었죠. 여기도 이제 DMC 파인시티 자이 요게 최저점이 60점이고 최고점이 74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센트럴 자이는 69점이 커트라인이었지만 65점, 64점 이런 분들은 우리 장대장 TV를 보고 조금 더 입지가 떨어진 쪽에 공략하면 좋겠다 했던 분들은 여기 이제 합격을 했겠죠. 당첨이 됐겠죠. DMC 아트폴의 자이 여기도 최저점이 61점, 최고점 74점. 자, DMC SK뷰 아이파크 폴에는 최저점이 54점이었습니다. 여기는 39제곱미터, 40제곱미터. 그러니까 제가 그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 작은 평형대가 청약 가점이 좀 낮을 것이고 오히려 나중에 월세 받기에는 조금 더 큰 평수보다는 유리할 수가 있다. 아파트 월세 받을 그 수요가 많지는 않죠. 수익률도 3%도 안 되는 경우도 많고요. 최고점은 74점까지 나왔어요. 84제곱미터 전용. 또 의외로 전용 102제곱미터, 120제곱미터가 커트라인이 70점, 74점으로 의외로 이게 또 높았습니다. 전용 84제곱미터보다 인기 있는 84제곱미터보다 이 102제곱미터가 오히려 가점이 더 높은 상황도 나왔습니다. 자, 이런 걸 여러분들께서 청약을 하신 분들은 이런 분석을 깊게 들어가야 됩니다. 왜 여기는 가점이 높았나 이런 분들. 그렇다면은 왜 최근에 이 청약 시장에서 가점이 높아졌나? 자, 특히 그 증산 뉴타운이나 수색 뉴타운 이런 쪽에서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가 이제 시행을 되면은 분양가 상한제가 시행되면 공급이 일단 앞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기다리는 것보다 지금 이 기회를 잡아야겠다. 그리고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급하게 들어왔죠. 거의 2천만 원도 평당 2천만 원도 안 돼 1,900만 원대 뭐 이렇게 분양을 하다 보니까 분양가가 저렴했다. 세 번째로는 입지가 우수했다. 입지가 좋았죠. 상암동에 일자리가 많은 미디어 센터 타운의 바로 건너편에 있고 또 수색 역세권 개발 또 롯데몰 상암동의 랜드마크로 초고층이 다시 또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개발 호재가 많다. 입지가 우수하다. 또 네 번째로는 어쨌든 간에 지금 기다리는 것보다 너무 부동산 정책이 많이 나오고 불안하고 규제가 계속 나오는데 집값이 계속 올라가니까 이 불안한 심리가 많이 작용을 했다. 불안한 심리. 패닉바잉. 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이 부동산은 심리가 7할 8할이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집값이 떨어질 것 같으면 누가 지금 사겠습니까? 물론 이 청약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도 시세 대비해서 거의 60% 수준 분양가가 주변 시세에서 수색 4구역에 입주하고 있는 롯데 같은 경우도 얼마입니까? 34평에 12억 이렇게 갑니다. 근데 분양가가 평당 2천만 원이면 얼마예요? 7억도 안 됩니다. 6억대 후반이에요. 6억대 후반. 근데 시세가 12억이에요. 거의 50%에 가까운 분양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청약 하는 거 아니에요? 청약은 정부에서 주는 로또죠. 자, 그러면은 앞으로 이 청약 시장은 당연히 뜨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자, 최근까지 우리가 인천에 막 뜨거웠고 서울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수원이라든지 뭐 인천이라든지 막 이런 지역들 막 뜨거웠던 지역들은 물론 뭐
호재도 있죠. GTX가 들어서는 뭐 수원역이라든지 뭐 화서역이라든지 인천의 뭐 송도라든지 뭐 GTX 들어서는 부평역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호재는 있었습니다만 규제가 없는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나서 규제가 없으니까 분양권 전매도 자유롭고 분양권 전매가 자유롭다는 것은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들 수 있다는 거죠. 야, 이런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는 수도권의 거의 전 지역이 거의 규제에 묶여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일어나질 않겠죠. 그러면 이제 청약 통장이 몰릴 수 있는 부분은 더 몰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가점이 더 치열해질 수가 있어요. 특히 서울권이나 이런 쪽은.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3기 신도시겠죠. 자, 3기 신도시도 지금 뭐 하남 교산이라든지 뭐 과천이라든지 뭐 광명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은 입주가 아주 우수하고 강남 접근성이 좋죠. 뭐 광명은 뭐 여의도 접근성이 좀 좋겠지만 이런 지역들은 치열할 겁니다. 그 가점이 그만큼 높을 것이고 이 가점에 따라서 여러분들 고향 창능을 공략을 할 것인지 근데 사전 청약이 나오면은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제는 가점이 지금 안 좋으신 분들은요, 저는 이 3기 신도시를 비롯해서 수도권의 공급이 엄청나게 많이 되기 때문에 조금은 기다릴 필요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점점 갈수록 공급이 많아지면 가점이 떨어집니다. 경쟁률이 떨어져요. 입지가 조금 이 3기 신도시 안에도 여기 들어서는 것, 공원이 들어서는 것, 뭐 상권이 좋은 것 이런 거 외에는 조금 가점 차이가 많이 날 거예요. 우리 동탄 2신도시 보세요. 시범단지에 바로 동창역 있는 데가 30평대가 11억, 12억 넘어가는데 조금 떨어진 지역은 30평대가 뭐 5억, 6억 이런 아파트도 있잖아요. 같은 동탄 2신도시 안에서도. 그런 것처럼 공급이 많아질수록 극과 극, 양극화가 심해진다. 그 택지지구 안에서도. 자, 하지만 정부가 이건 알아두셔야 돼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우려해야 될 부분은 정부가 이 어떤 집값이 계속 올라가고 30대가 패닉 바잉을 하니까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 주택 공급을 우리가 수도권을 127만 채를 한다 해서 엄청나게 심리적으로 안정을 주기 위해서요. 부동산 심리를 떨어뜨려 주기 위해서 이 바잉, 사는 어떤 심리를. 그러면 이제 점점 공급이 실질적으로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거 공급 과잉을 또 우려할 시점이 올 겁니다. 수도권에. 그러면은 당초 정부에서 발표했던 거에서 축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너무 기다리기만 하다가 지금 엊그제 질문 오신 분도 용인 구성역 주변에 전세 사는데 9억을 자기 형편을 맞춰서 주변에 사면 좋을까? 뭐 이런 질문을 했지만 마냥 기다리면 안 되겠죠. 그 사이에 또 계속해서 이 전략을 세워야 됩니다. 왜? 정부의 정책도 수시로 바뀌는데 마냥 우리가 이 정책을 가지고 우리 전략을 가지고 계속 갈 수는 없어요. 정부의 정책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먼저 선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장대장 TV에서 이 변화하는 정책, 변화하는 시장, 변화하는 부동산 심리 이 모든 것을 계속해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저희가 그 영상을 업로드를 시켜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부동산이라는 거는 엊그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죠. 재건축, 요거 투자 가치가 있다 샀는데 조합원 입주 자격이 없어요. 현금 청산 대상이래. 이건 뭐냐면 너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무조건 여기 입지 괜찮다, 여기 가치 있다 얘기만 듣고 무조건 사. 나중에 찾아옵니다. 자, 그 전에 뭐든지 매수 전에, 청약 전에 상담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청약 가점에 따른 향후 전망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또 여러분들의 많은 고민 계속해서 해결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메일과 문자 주시면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